안녕하세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0살 된 아들의 결혼 문제로 시작됩니다. 나이 65, 30년 동안 법정에서 정의를 지켜온 변호사 정수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건을 맡아왔지만 아들 민준의 결혼 문제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와 함께 찍은 민준의 돌사진을 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죠. 그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그립기도 했지만 더욱 마음 아픈 건 민준의 앞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민준이 5살 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그날도 아내는 민준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아내의 모습은 현관에서 다녀올게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빠이자 엄마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민준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죠. 처음에는 달걀 프라이 하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느새 민준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근 전 아침밥을 챙기고 퇴근 후엔 숙제를 봐주며 주말이면 놀이터에서 민준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민준이 유리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첫인상은 꽤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단정한 옷차림, 예의 바른 말투까지. 검은색 원피스에 흰색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단아해 보였죠. 게다가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라는 직함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준 오빠한테 아버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서울에서 로펌을 운영하신 변호사님이시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유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 살아온 30년의 경험이 허투루 쌓인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나도 계산된 듯한 말투와 행동이 오히려 거슬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은은한 촛불이 흔들리고 클래식 음악이 부드럽게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유리는 완벽한 매너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님, 와인은 어떤 걸로 주문해 드릴까요? 제가 이 레스토랑의 소믈리에와 잘 아는 사이라. 유리는 와인을 고르는 지식부터 서양 음식을 먹는 에티켓까지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종업원이 실수로 와인을 약간 흘렸을 때 순간 유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종업원을 노려보더니 입술을 깨물며 참는 듯한 모습이었죠. 죄송합니다, 손님. 종업원의 떨리는 사과에 유리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손톱으로 테이블 끝을 긁으며 뭔가 말하려는 찰나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종업원님 괜찮아요. 그냥 닦으시면 됩니다. 그러자 유리는 순식간에 다시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치 아까 그 차가운 표정은 환상이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미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재판을 거치며 만난 위증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유리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였습니다. 그 종업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손님, 사실 그 여자분 전에도 여러 번 오셨는데 매번 트러블이 있었어요. 지난번엔 다른 종업원을 울리고. 그 순간 유리가 돌아오는 것을 본 종업원은 말을 흐리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마음속 불안과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경비원으로의 변신이었습니다. 유리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한 것이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명성과 지위를 내려놓는다는 건 마치 벼랑 끝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로펌의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 당신이 미쳤소? 대체 뭐 하자는 거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로펌은 잠시 후배에게 맡기고 저는 경비원이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생활 첫날부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침 일찍 유리는 주차 문제로 한 주민과 다투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말다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유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녀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주민이 겁에 질려 물러서자 유리는 그 사람의 차 앞에 서서 막았죠.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재밌겠죠? 당신이 나를 폭행하려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앞에서 보여주던 우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이것이 유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관리실 직원들을 대하는 고압적인 태도, 경비원들을 무시하는 말투가 일상적이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같은 층에 사는 지은이라는 여성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지은은 32의 독신 여성으로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인상이었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은 밤에 돌아오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언제나 이웃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경비원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끊임없이 지은을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일부러 지은의 현관문 앞에 놓아두거나 밤늦게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의 택배를 가로채서 숨기거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 지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지은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면서 지은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정수 씨, 제가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어느 날 밤 퇴근길에 마주친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법조계에 있으면서 이런 피해자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번에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지은 씨, 혹시 휴대폰은 항상 가지고 다니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앱의 사용법을 알려주었죠.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부터 우리의 은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녹음한 협박 음성, 내가 찍은 폭력적인 행동의 영상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리의 과거였습니다. 휴가를 내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유리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각 도시마다 유리의 흔적이 있었고 그곳에는 항상 피해자가 있었죠. 옛 지인들을 수소문해서 알아낸 사실들은 끔찍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보여줄 게 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한 민준을 불러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민준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리를 의심하는 아버지를 비난했죠.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유리를 의심하시다니. 게다가 경비원까지 되셔서 아버지까지 저희의 행복을 방해하시는 겁니까? 민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그런 눈빛을 본 것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던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유리가 그럴 리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을 그대로 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구역질을 하는 소리가 들렸죠. 화장실에서 나온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민준은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유리가 보여준 작은 징후들이 이제야 이해가 돼요. 돈을 요구하던 일도, 제 통장을 공유하자고 하던 것도 민준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 유리를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유리 씨, 이제 그만하세요. 조용히 내민 서류 뭉치를 보며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증거들, 과거의 범죄 기록들, 그리고 새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라고요? 웃기시네요. 제가 얼마나 민준 씨를 사랑하는데.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연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죠. 나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임신은 거짓이었죠?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3명의 남자들에게 접근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민준에게서 떠나세요.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순간 유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남았죠. 그래요, 맞아요. 제가 다 계획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준 씨는 절대 저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고 유리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유리 씨, 이제 끝났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유리의 범죄는 명백했습니다. 법정에서 유리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모습이 아닌 공허한 눈빛의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행각과 협박죄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 안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유리는 마지막까지 눈물 연기를 했지만 더 이상 누구도 속일 수 없었죠. 피해자들의 얼굴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민주는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깊은 상처 속에서 헤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나 봐요. 제가 진짜로 봐야 할 게 뭔지도 모르고
유리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어느 날 밤 취기가 오른 민준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소주병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나는 밤새 민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거야.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란다. 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사람을 알아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민준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참석한 독서 모임에서 수연이라는 여성을 만난 것이죠. 수연은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차분한 성격의 그녀는 유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솔했고 완벽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수연은 자신의 부족한 점도 솔직하게 인정했고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민주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죠. 하지만 수연은 그런 민준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었고 민준의 과거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준 씨. 우리 천천히 알아가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책 모임에서 시작해서 조용한 카페에서의 대화, 도서관에서의 우연한 만남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자라났죠. 아버지, 수연이는 달라요. 제가 아픈 걸 알면서도 기다려주고, 때론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진심을 다해 저를 대해줘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처음으로 느꼈어요. 민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들뜬 설렘이 아닌 깊이 있는 애정이 묻어나는 눈빛이었죠. 마치 깊은 강물처럼 잔잔하지만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가족들을 만나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정수 아저씨, 제가 민준 오빠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할게요. 민준 오빠가 겪은 아픔, 제가 함께 치유해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경비원으로 계속 일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변호사가 왜 경비원 일을 계속하느냐고요. 로펌의 동료들은 다시 돌아오라며 설득했고 지인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죠. 정 변호사, 당신 미쳤소? 그 많은 경력을 버리고 경비원이라니. 돌아오시오. 자리는 항상 비워두고 있을 테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제게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요. 화려했던 과거의 직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웃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맑아지죠.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택배를 정리하고 주차 문제로 다투는 이웃들의 중재자가 되어줍니다. 정수 씨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지은이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디자인 회사를 차렸고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리 사건 이후로 그녀는 더욱 강해졌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죠. 아버지, 왜 그만두지 않으세요? 이제 충분히 쉬셔도 될 것 같은데. 가끔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을 때면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빠는 지금이 더 행복하단다. 매일 아침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게 즐겁구나.
진정한 성공이란 건물 꼭대기 사무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행복과 성공의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꼭 남들이 말하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만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보물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경험, 또는 누군가의 그런 희생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